네. 당잠사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우리가 잠든 사이에 미국장에서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3대 지수는 보시다시피 일제히 상승으로 또 한 번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를 이렇게 참 보고 있자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연일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밀어 올렸던 상승의 재료로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데다가 오늘 부진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자극했습니다. 금리가 내렸을 때 특히나 수혜를 받는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한국과 프랑스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점까지도 시장의 상승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를 좀 들여다보시죠. ADP 민간 고용이 14만 6천만 명, 14만 6천 명으로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 그리고 ISM 서비스업 PMI 52.1, 여전히 50을 넘었기 때문에 경기 확장 국면을 시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달 대비 하락을 했고요.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내 최저 수준을 가리키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를 12월에 내려주지 않을까, 이제 2주 뒤에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기대감을 자극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고 10년물 금리는 4bp, 2년물 금리 역시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장중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지금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 경제가 충분히 튼튼하다라고 하면서 시간적인 그 여력이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약간의 매파적인 뉘앙스가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금리의 낙폭은 잘 지속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AI 관련한 기술주들의 급등세가 두드러지는 하루였는데요. 마벨과 세일즈포스의 실적이 그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 마벨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보면 매출과 EPS 더블 비트를 기록을 했고요. 거기다가 다음 분기 가이던스 역시도 강력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주가는 23%의 폭등으로 화답을 했고요. 마벨테크의 실적을 통해서 여전히 견조한 AI 칩 수요가 확인이 되자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도 3.5%의 강세를 연출했고요. 어젯밤부터 아마 많이들 보셨을 뉴스지요.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보다 그 효과가 더 좋더라. 체중 감량의 퍼센테지로 따졌을 때 47% 감량을 했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릴리의 주가 2% 상승, 노보의 주가는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플이 아마존의 AI 칩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애플 인텔리전스에도 아마존의 AI 칩을 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양사의 아주 탄탄한 AI에 있어서의 협력 관계를 밝혔습니다. 아마존의 주가 2.2% 시세를 연출했습니다. 자, 다음 판의 제목을 AI 파티는 진행형이다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간밤에 AI 테마주들이 아주 크게 미국장에서 부각이 됐기 때문인데요.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만 마벨 테크놀로지가 있었고 그리고 세일즈포스 역시나 최근에 좀 어찌됐든 조금씩 지속이 되고 있는 AI 거품 논란을 불식시키는 실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고객 관계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죠. 매출은 비트를 기록했고 EPS와 매출 전망은 미스를 기록하는 등 사실 실적 결과를 봤을 때에는 실망 요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출시했던 AI 플랫폼이죠. 에이전트 포스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강력하다. CEO가 직원 1,000명을 뽑아서 팔아야 될 정도로 지금 수요가 너무 높다. 이렇게 발언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붐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한 실적이었다. 이러한 평가가 전해지고 있고요. 주가는 11%의 급등. 그러다 보니 어도비, 오라클, 서비스나우 등의 각종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시세를 내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벨테크
바이오테크놀로지, 반도체 설계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하는데요. 자세하게 보면은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데이터 전송의 효율을 도와주는 DPU, 데이터 처리 장치를 만들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더블 비트, 가이던스까지도 강력했죠. AI의 수요 증가가 강력한 실적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CEO의 코멘트까지 합쳐지면서 두 자릿수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이에 따라서 템퍼스 AI와 UiPath, C3 AI 등의 미국 AI 테마주들도 함께 시세를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엠로부터 해서 사인앱소프트, 폴라리스 AI, 한글과 컴퓨터 등의 종목들 오늘 우리 장에서 시세를 내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 개장 전에 챙겨보셔야 될 글로벌 경제 뉴스들 정리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인사인 폴 애킨스를 SEC 위원장으로 지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장에서는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등의 대표적인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흐름 오늘 지켜보셔야겠고요. 자,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을 빼앗고 중국은 광물 수출을 막고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 무역 전쟁이 아주 불을 붙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도 타격을 받아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장에서 움직였던 히토류 관련주들 시세 연속성을 띠게 될지 오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간밤 미국장에서 원전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세를 연출했는데요. 어떤 뉴스가 있었나 찾아보니까 억만장자 투자자인 필립 락퐁이 원전 주식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주식을 매입했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AI라는 테마 자체가 증시 전반적으로 워낙 부각이 된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 포인트 잡아보시죠. 어제 우리 시장은 계엄령 선포 이후에 해제되고 빠르게 좀 후폭풍을 견뎌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흐름을 쭉 보시면 1%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래도 선방했다. 다만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 2,500선을 크게 밑돌면서 2,460선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 오전장 그리고 한 차례 더 낮췄던 오후장에 저점이었던 2,440선은 지켜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건 외국인의 수급이죠. 그 전날 대량 순매수가 역대급으로 돌아오면서 8월 이후 다시 돌아온 외국인 순매수에 환호할 뻔했는데 하루 만에 좀 악재를 맞으면서 외국인이 4천억 원 정도 팔았고 그 전날 5천억 원에서 거의 다 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기관과 개인이 방어에 나서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해 주기는 했는데요. 기관 어제 전체 순매수 규모는 162억 원에 그쳤습니다만 그 안에서 연기금이 사흘 만에 다시 돌아오면서 1,000억 원 넘게 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닥 2% 가깝게 빠졌고요. 외국인, 개인, 매도. 수량 보시면 굉장히 적었죠. 그 안에서의 엎치락 뒤치락 했던 그 변동성을 대변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환율은 1,414원대에서 출발해서 뚝 떨어졌다가 다시금 시가 부근까지 좀 상승하면서 1,41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어제 금융감독원, 금감원 그리고 한국은행 전체적으로 당국에서 열심히 시장에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안정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크게 지표만 봤을 때는 출렁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종목 안에서의 그 움직임을 보자면 어제 500개가 안 되는 종목들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 2천여 개 넘는 종목이 다 빠졌습니다. 대체로 다 타격을 받았던 하루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도체 그 안에서도 하이닉스는 올랐고 삼성전자는 크게 빠지면서 변동성이 섹터 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고자 했던 이 국정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리고 원전 정책 같은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조선 포함해서 기계, 화학 같은 시클리컬 업체들도 다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어주로 두각을 드러냈던 음식료 그리고 최근에 의류주들도 꽤나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음식료 안에서는 수출 지표 탄탄한 삼양식품 2%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 3% 올라오면서 미국의 또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영향을 받아가며 오르는 모습 보여줬고요.
반사수혜라는 표현이 여기에 걸맞는지는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카카오그룹 그리고 정치테마주 반사수혜 받으면서 오히려 이 변동성 안에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들로 자금이 쏠려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콕 찍어서 좀 비판을 했었던 카카오그룹주들이 그 수혜 중에 하나였었고요. 카카오, 카카오페이, 게임즈, 뱅크 다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극명하게 엇갈렸던 분위기 안에서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크시죠. 코리아 밸류업으로 시작했던 올 초인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혹여 연말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걱정이 커집니다. 일단 어제 새롭게 들어온 내용들을 쭉 정리해드리면요. 한국의 성장률, 피크코리아 현실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다 같이 좀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도 지금 올해는 2.3%, 내년엔 2.1%로 각각 내려잡은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내년 전망을 1.9%로 잡으면서 1%대 성장이 현실화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연이은 인하에도 웃을 수 없었던 이유인데요. 이런 내용 OECD에서도 반영하고 있고요. 어제자로 IB 나온 이 성장률 하향 조정입니다. 모두 다 내년도입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거의 1% 성장을 현실화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어제 계엄령 선포 이후에 여기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고요. 어차피 내년에 좀 좋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반영하면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런 통상무역 정책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반영했고 수출이 다소 꺾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반영한 성장률 하향입니다. 자, 그러면 후폭풍 지속적으로 좀 주시를 하셔야 되겠는데 신용등급 정말 타격은 없을까에 대한 이 부분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대외 신인도를 체크하는 그 지표에서는 원달러 환율과 이 CDS 프리미엄을 가장 많이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어제 환율은 야간 선물, 그러니까 NDF 거래에서 1,446원 튀었다가 바로 유동성 공급으로 1,41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외화 이 RP 자금과 관련된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이 부분에 자금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로 인해서 안정화됐습니다. 그리고 CDS 프리미엄도 이 계엄령 선포 직후에는 36bp 그 이상으로 치솟았었는데요. 바로 안정을 되찾으면서 지금 현재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스탠더드 푸에스에서도 지금 신용등급 실질적으로 이 국가 계엄령 사태가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무디스에서는 장기화될 경우에는 신용에 좀 부정적이다. 이 부분을 그래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탄핵 국면이 길게 이어지게 되면 이전에도 우리가 기억했던 바로는 내수가 좀 급냉했던 여파가 있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해서 한 판에 좀 모아봤습니다. 선포, 빠르게 해제, 정상화, 그런데 탄핵 정국에 돌입한 부분, 아무래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불확실성인데 우리만의 이 정치 불확실성, 사실 처음은 아니라서 참 속상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타임라인이 쭉 미리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 민주당 쪽에서 야당 쪽에서 탄핵 소추안 국회 제출했고요. 자정에 보고했습니다. 내일 빠르면 표결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고민을 많이 했고 여당 쪽에서는 탄핵 반대로 당론을 확정 지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여야 간의 합의, 서로 정치적 이견이 달라서 본회의에서 명확하게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부터 일단은 좀 잡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국회 본회의 의결 조건이 전체 제적위원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거든요. 국민의힘 기준으로 8명 찬성 시에는 가결될 조건이 현재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당론으로는 탄핵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부터 체크한 이후에 만약 찬성 시 가결이 됐다. 그 이후에 정말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대통령 직무 정지부터 들어가고요. 국무총리 직무 대행 180일 이내 헌재 탄핵 심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도 좀 잡음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여부는요. 현재 재판관 7명 이상 출석하고 6인 이상은 찬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통과가 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려보시면 됩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내용, 미래세증권에서 가져온 리포트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만약에 현 대통령 퇴진 조기 대선 시행된다. 이 첫 번째 시나리오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조금은 빠르게 진행돼 해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번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약세 압력을 받겠죠. 그렇지만 신정부 출범 기대로 지수 회복 그리고 정책 따라 업종 차별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두 시나리오 모두 다 환율 측면에서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달러 환율 계속 높은 레벨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중심으로 보죠.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 의결 조건도 찬성하지 못해서 길게 끌고 가고 만약 되더라도 이후에 탄핵 결정 여부까지 또 시일이 걸리고 이런 시간이 길게 지체가 되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게 보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외국인 쪽에서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투심이 더 악화될 수 있고 증시의 하방 압력도 더 커질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정 시나리오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여부를 하나씩 좀 제거해 나가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의 힌트가 있을까요? 어제 2,000개 넘는 종목이 다 빠졌고요. 그 안에서 생존 신고 들어온 종목들 500개가 채 안 됩니다. 거래대금 동반해서 오른 종목들의 움직임 보시죠. 대표적으로 카카오. 사실 카카오는 윤 대통령 그 반사수혜라고 이야기를 어제 많이 했지만 그 전부터 분위기가 꽤나 좋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네이버가 AI 소프트웨어 미국 시장에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뒤따라갔었고요. 그리고 AI와 관련된 명확한 청사진이 나올 경우 내년도에는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게 증권가 카카오에 대한 분석이었었거든요. 이 단에서 어제 8%가량의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포인트가 실리면서 올라간 이 현재 구간 안에서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이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사수혜를 제외하더라도 이제 새로 돌아올 카카오의 시대가 열리는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조선 섹터의 경우에는 트럼프 정권 이 취임 이후에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LNG 수출이 북미에서 재개되기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MRO와 관련돼서 트럼프가 꼭 집어 이야기한 이 우리 쪽의 경쟁력, 이쪽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입니다. 특히 지금 캐나다 잠수함과 관련된 추가적인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같은 장에서도 어제 3%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증권가에서 크게 조정받는다면 조선 섹터 모아가야 한다. 2,400선 밑에서는 모아가야 할 섹터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VT 같은 경우에도 오늘 증권가에서 호평을 내놓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4.5%의 상승을 보였고요. 100억 달러 누적 수출,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화장품 안에서도 선별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반대로 분위기 정반대였던 원전과 금융 안에서의 기회는 어디 있을지 찬찬히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미국 컨스탈레이션 에너지가 크게 급등을 보였습니다. 원전주들의 상승은 사실 우리 정책주로 봤을 땐 악재가 맞죠. 지금 전국이 이런데 과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플러스 글로벌, 지금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기조가 꺾일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천천히 기회를 찾아봐야 할까? 측면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였던 의료 AI까지 보겠습니다. 북미 영상의학회가 지금 1일부터 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루닛, 딥노이드, 뷰노 지금 참석했고 이와 관련된 솔루션들을 발표하면서 성과에 많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지금 단기간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고요. 플러스 알파로 어제 나온 보도까지 점검해보죠. 삼성그룹 지금 어마무시한 이 100조 원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 말고도 M&A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그룹 내 바이오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반도체는 위기 맞고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집중 육성할 거다. 얼마 전에 인적 쇄신이 좀 발표가 됐잖아요. 그룹사 안에서도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 13년간 이끌어온 수장이 미래 사업 기획
단장으로 임명됐다. 여기에 시장은 힌트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AI 프랑스 개발 스타트업도 인수한 이력이 얼마 전 있고요. 갤럭시 링 플러스로 의료용 보행 보조 로봇도 지금 삼성이 계속해서 주력하고 있는 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북미 학회 모멘텀, 삼성 M&A 기대감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죠. 어제만큼 걱정이 되진 않는데 그래도 걱정은 좀 됩니다. 야간 선물 지수가 0.4%가량 올랐거든요. 현재 코스피는 딱 보합권 출발. 어제 종가만 좀 지켜줘도 좋겠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 출발 예상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7%가량의 오름세, 하이닉스 어제 이어서 17만 닉스 회복 시도 계속되고 있고 자동차도 올라오네요.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1.7%의 반등 시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KM투자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오늘은 2460선 어느 정도의 방어력을 더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추가 후폭풍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퍼펙트 스톰은 저는 마무리가 됐다고 보는데 사실 국가 경쟁력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존재하고 또 환율이 1,400대에서 산타랠리를 국내 시장이 기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좀 긍정적인 면은 일단 금통위에서 10조 원의 증안펀드 조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실탄을 진짜 쏘냐 안 쏘냐의 문제보다는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에게 일정 부분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는 지금 주가 수준 1,400선은 사실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지지력의 구간이라고 저는 해석이 돼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상승했던 대장주 위주로서 추가적으로 저는 계속 지켜볼 만하다.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올랐던 쪽, 그러면 어제 빠졌던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실지, 원전주 같은 경우엔 미국 시장에서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강보합권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정권 교체에 대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원전은 정책적 이슈보다는 패러다임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과거에는 후쿠시마 원전의 영향력이 컸었던 반면에 지금은 저가 수주에 대한 노이즈도 끝났고요. 그리고 한전에서 이번 주에 체코로 이제 이 협상팀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에 대한 마무리 국면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기존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차별화적으로 저는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뭐 매수 기회 측면으로는 굉장히 좋은 섹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의료 AI가 지금 시간의 거래 상승, 현재도 동시호가 구간 상승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브리핑을 살펴봤는데 추가적으로 독보적인 시세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뭐 딥노이드도 좋고 뷰노도 좋고 좋지만 대장주 루닉 같은 경우가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21선 지지를 잘 보여주면서 추세가 좀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딥노이드가 지금 괄목할 만한 성과, 그래서 초록 20편을 발표를 했는데 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뭐 일단 대장으로서는 루닛을 중심으로서 반등을 지켜보자,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루닛 5%가량의 상승 도모하고 있습니다. 계속 좁혀가자는 말씀을 강조해 주시거든요. 개장 중계에서 보다 자세한 전략 김성훈 대표와 이어가겠습니다.